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강의장에 오니까 이제 토요일인데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연배는 조금 더 작지만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 개발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훨씬 여러 가지로 더 뭐랄까 삶도 윤택해지고 소득도 높아지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니까 그걸 확실히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주택 전기요금 관리 실무와 절감 전략, 요것도 그 챗 GPT에서 내가 이런 강의를 초청받았는데 그 포스터를 올리고 업로드하고 제목을 정해줘 하니까 딱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잘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그간의 소개를 이렇게 조금 드리면요. 저는 요즘에 그 월급 많이 주는 회사 하이닉스 반도체를 퇴사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29살에 군 대체복무 겸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퇴사를 했다가 또 난데없이 작가지망생으로 3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누가 우연히 건물 저기 가서 관리 여기 정주과장으로 좀 일하면서 뭐 이렇게 틈틈이 글 써라 이래가지고 제가 건물 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관리소장님이 그만두셔서 지난 10년간의 시작이 이 건물 관리를 우연히 이제 그냥 글 쓰고 그 시간 내면 이렇게 하려다가 했고요. 10년 동안 그 2016년 5월부터 지난달 정도까지 10년간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개는 제가 이제 관리하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300개 아파트는 제가 직접 데이터도 받고 보고서도 써드리고 뭐 대구든 울산이든 안산이든 서울이든 직접 다 이렇게 저하고 통화한 소장님들이 한 300분 정도 되고 세미나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한 25,0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25,000개를 다 관리하는 데는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창업을 해가지고 전체 아파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그러니까 전기요금 관련된 모든 거는 거의 다 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좀 자부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제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단지가 요 단지거든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정말 멋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전공은 전기 전공이어서 대략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김성일 소장님이 제가 전기요금을 많이 줄였다고 해서 이렇게 좀 소문이 나니까 집요하신 분이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가 근무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냐,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봤더니 기본적으로 요거를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한전하고,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 약관이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서 소장님들이 사무를 대신하시는 거니까 건물에는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시는 거는 그 고지서죠. 고지서 보시고 뭐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관리소에 전화하시고 이렇게인데, 이게 전기요금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은 그 세대의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건물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데, 계약 방식에 따라서 건물의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변수가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그래도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인데 전기요금 계산을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그래서 2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아무튼 했더니 그때 제가 이제 당시에 작성한 자료인데 뭐 많을 때는 한 달에 공동전기요금 기준으로 70% 넘게 이렇게 절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한계가 너무나 많았다. 그런 게 이제 발달의 시작이 돼서 한전에서 어떻게 요금을 줄였냐 해서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요금을 줄일 수 있는데 한전이 이걸 왜 안 알려주지가 제 시작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서 아셔야 될 거는 전기요금 아파트는 훨씬 간단하죠. 근데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용하고 일반용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집니다.
하여간 한전은 전기공급 약관으로 건물을 보고 건물에서 관리수장님이 고지서까지 되는 데는 한전 쪽도 알아야 되고 주민 쪽하고 건물을 중심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다 그 배포가 될 거니까요. 요 시간에 딱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5,000개 단지를 그냥 딱딱 누르면은 계약 방식이 뭐고 요금 뭐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만드는데 한 6년 동안 아까 10억이라고 하셨는데 몇 배 더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여간 했고 나중에 다른 회사에 팔고 일부 데이터는 경기도 부분만 해서 경기도하고 해서 좀 열려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하도 민감한 게 많이 있어서 너무 민감한 건 조금 줄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물론 계약 방식이나 부가 방식, 뭐 민원 해결 이런 것 뒤에 이제 자료는 다 돼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은 세대부 요금, 오른쪽은 공용부 요금, 아파트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공용은 주택용의 공용 쓰는 일반용, 그리고 펌프 쓰는 산업용, 그리고 가로등,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뭐 통신 이런 장비들, 모자분리 이렇게 있죠. 이게 기본입니다. 태양광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세대는 저압하고 고압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일반 주택이든 세대다 그러면 저압이나 고압 두 개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요즘에 스마트 계량기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분 단위, 1시간 단위 사용량이 계측이 되니까 공장 요금처럼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주택에도 적용하려고 스마트 계량기를 많이 보급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는 누진제를 선택을 안 하고도 제주도는 현재 다 아파트든 일반 주택이든 그 누진제를 안 하고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파트다 그러면은 제가 저압이냐 고압이냐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가 이제 저압 한전 전기요금표 우리 소장님들이 부과하시는, 그리고 아래가 고압입니다. 저압은 전봇대에서 저압으로 받는 거고, 고압은 우리 변전칠 아래 이제 그 변압기 있는 거 22,900에서 380이나 220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고압이고, 그것 때문에 요금이 한 20%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전기요금이 좀 저렴한 것 같다. 그거는 덜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요금 단가가 잘 보시면 20% 정도 다 적습니다. 그래서 고압은 저압에 비해서 20%가 저렴하다. 요걸 하나 아시면 되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누진 구간, 그러니까 400km, 보통 200에서 400 정도 쓰시거든요. 한 세대당.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 요금이 1260원이고 400에서 1km만 올라가도 갑자기 6060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지금 한 뭐 200분, 300분 앉아 계시면 공용 쓰는 거, 세대 쓰는 거 다 합쳐서 그걸 평균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400에서 1km만 딱 올라가면 여기 전 사람들이 전 세대가 5,000원씩 더 내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한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전기 사용료 공용전기요금이 5,000원 나오다가 10,000원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봐라. 2배가 됐는데 사용량이 2배가 아닌데 어떻게 요금이 2배가 되느냐. 그분 말도 나름 일리가 있으신데 요 개념을 딱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한전에 가서. 저도 민원 되게 많이 처리했고 소장님들이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또 제가 처리합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이게 공동전기요금이 아파트 전체가 싸게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요금 2단계, 3단계 차이가 1kg만 돼도 한 세대당 부가세랑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5,500원 늘어나거든요. 그게 1kg만 증가해도. 그러니까 1kg 증가분에 대해서 전력량 요금도 있지만 기본 요금이 이렇게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500세대 보통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500세대가 1kg 평균에서 1kg만 증가하면 월 공동전기요금이 250만 원 더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준비한 장표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합계약, 단일계약, 호별계약. 우리나라 아파트는 딱 요거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단일계약이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단일계약이 85%입니다. 근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종합계약이다. 그건 몇몇 특수한 단지만 그래요. 이제 최근 한 5년에서 7년 이전에 지어져서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좀 커서 공용사용량이 많거나 아니면 평형이 굉장히 커가지고 전기소비량이 너무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다 단일 계약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겁니다. 제가 이것도 통계 자료로 다 가지고 변화되는 거, 종합 단일 뭐 하는 거 이거 워낙 많이 했어요. 직접 해드린 것만 한 300건 된다고 하니까 소장님들 실수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종합계약은 세대는 저항요금으로 하고 공용은 일반용으로 합니다.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규과장님이 아니셔도. 단일계약은 세대하고 공용이 관계가 없이 그냥 다 합치는 겁니다. 여기 아까 300분 계시는 거, 공용 쓰는 거 다 합쳐서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게 그 단일계약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호별계약은 저압 공급되는, 그러니까 각 세대에도 한전이 다 관리를 해요. 500세대 있으면 500세대 다 한전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단일계약 아파트, 그리고 85%의 단지가 우리 단지가 잘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간단한 표인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데요. 전기요금 단가, 요 개념이 딱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저압이 고압이 저압에 비해서 20%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를 비교한 거예요. 저압이 제일 비싸고 고압이 그 다음에 싸고 더 싼 게 일반용, 우리 상가 이렇게 쓰는 그 상가에서 고압용 상가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계약은 뭐냐? 세대는 비싸고 공용은 싸고 요거로 계산하는 거를 종합계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커뮤니티가 되게 커서 공용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세대는 비싸게 하더라도 공용을 싸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요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는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된다. 한두 개. 인천의 송도 지역이나 우리 강남구의 개포동에 김성희 센터장님 근무하시는 데가 뭐 몇몇 이런 데밖에 안 됩니다. 일반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고 단일계약은 세대하고 공용의 구분 없이 그냥 중간 정도의 고압으로 계산한 거를 취한다. 요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요것도 종합계약은 사실 고지서가 2개입니다. 세대 거를 1000세대 있으면 각각 계산해서 합친 게 저압 세대 요금이고, 공용은 공용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량에 기반해가지고 해서 2개를 합쳐가지고 1개 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XPERP에 자동으로 되지만. 근데 단일 계약 방식은 세대하고 공용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검침하고 XPERP 부과하고 있는데 5자를 3자로 보기도 하고 6자하고 8자하고 헷갈리니까 이것도 소송에 나왔어요. 일부러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 하필 동대표분들만 이렇게 요금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용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계산이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단일 계약으로 하면은 약 평균 15%가 종합계약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합계약하고 단일계약이 5% 이내로 근소한 차이다 그러면 저는 종합계약을 유지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심리가 내가 바꿔 싸다고 해서 과거 데이터로 바꿨는데 내년 거 비교해 보니까 비싸다 그러면 또 불편해 하세요. 좀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추정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5% 이내의 차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시고 관리소장님은 보고의 의무만 있지 결정은 동대표 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하실 필요는 좀 있는데, 단일계약해서 15%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반복되는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이것도 자료 보시면 누진제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져서 다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정치 문제도 그 왜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보면 저희 여러 가지 아래 역사서부터 보면 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누진 단계나 배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용 보합은 도대체 언제 생겼냐면 99년도에 입주자 대표의 연합회가 한번 들고 일어나서 공정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원래 주택용 보합이라는 요금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2002년에 이제 신설이 됐고 그 단일 계약은 임대 아파트나 공용 사용량이 굉장히 적은 단지에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현재는 85%의 단지가 단일 계약을 쓰는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 거 사용량을 계측해서 산정을 안 하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공용이랑 묶어서 한다는 건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거든요. 합리성으로 따지면.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감사원 이제 결과가 좀 눈에 띄어서 그 자료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딱 두 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계약 방식 문제 하나랑 세대 분배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미 뭐랄까 한참 전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개선은 안 됐어요. 그냥 평형별로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거의 그렇게 있어서 제가 이 30년치 그 판결문도 다 입수를 해서 어떻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소송이 나고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제 판결이 되는가 직접 소송에도 제가 도와드린 적도 있고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해드린 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방식 문제로 다투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례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좀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